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김항식입니다. 이번에도 약간 무거운 소재가 되겠는데요. 위안부에 관계된 것입니다. 여러분, 위안부를 또 정신대라고도 하죠. 대한민국의 위안부 할머님들이 지금 계십니다. 그리고 대부분 연로하셔서 돌아가셨습니다. 지금 몇 분 안 계십니다. 그분들이 살아 계시는 동안 일본의 진정성 어린 사과도 받아야 되고요. 또 정신적인 보상 못지않게 재정적인 문제도 충분히 보상받아야 합니다. 그분들은 소녀 때부터 지금까지 한평생 성폭행 당한 후유증으로 당신의 여자의 인생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지금 90이 되도록, 심지어는 90이 넘도록 계신 것입니다. 여러분, 이제 우리가 교단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를 고민할 때가 온 것입니다.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에게 진정성 어린 사과를 받는 것 당연합니다. 그런데 우리 교사가 거기까지 가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 것은 정부 당국, 외교부에서 해야 할 일이고요. 우리는 학생들과 함께 위안부 할머니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첫째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왜 그렇게 상처를 받게 되었는가,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학생들에게 교육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. 지금도 일본에서는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. 이유가 뭘까요? 매춘 행위를 한 여성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. 매춘이라고 하는 말을 초등학교 아이들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성을 판매한 여성들이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어떻게 보면 사실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 위안부 여성들에게, 즉 우리 할머니들에게 일본 군인들은 티켓을 주고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. 확실하진 않지만 그러한 영상 자료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티켓을 주고 관계를 맺고 티켓을 받은 위안부 여성들은 그것을 보따리에 싸들고 잘 보관하고 있는 것이죠. 왜냐하면 나중에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니까요. 그래서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내가 몸은 지금 다 망가졌지만 고향에 돌아가서 부모도 봉양하고 또 그것으로 경제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. 그것만 놓고 본다면 분명히 매춘이죠. 그러나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그곳에 왔을까요? 그 전쟁통에 일본 사람들과 성관계를 맺어서 돈을 벌려고 그곳에 왔을까요?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?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머리가 쭈뼛쭈뼛 서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. 9살짜리, 심지어는 6, 7살짜리까지도 강제로 끌고 간 사례가 있다라고 기록이 있습니다. 10대의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상상할 수 없는 성폭행을 자행해 놓고 매춘이기 때문에 정당하다라고 하는 일본의 이 만행을 교사인 여러분들은 학생들에게 분명히 교육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자료로 만들어서 반크 활동을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. 다음에 나눔의 집, 경기도 광주에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거주하고 있는 나눔의 집이 있습니다. 그곳에 방문해서 그 할머니들의 아픔을, 슬픔을 위무해 드리는 것이죠. 위로해 드리는 것입니다. 그분들은 한평생 손주를 안아보지 못했습니다. 왜요? 손주가 없으니까요. 결혼을 안 했는데, 자녀가 없는데, 그 자녀에게서 난 자녀가 없는데
손녀, 손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? 그래서 그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. 일본의 진정성 어린 사가 정말 필요하지만 더 나의 소망은 단 한 번만이라도 여자로 살아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여자로 살아보는 것, 여러분 눈물 나지 않습니까? 여러분 나이 소녀 때 그분들은 완전히 몸이 다 망가졌고 한평생 나눔의 집에서 지금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만 살아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어떻게 여성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? 더 놀라운 사실을 여기서 공개할까요? 실제로 한 학생이 나눔의 집에 할머니들을 위로해 드리려고 또 나눔의 집에서 일손을 도우려고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습니다. 그런데 한 할머니가 쩔뚝쩔뚝거리고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. 할머니, 신경통이 있으신가요? 연세 드신 분들이 다리를 쩔뚝쩔뚝거리고 그러면 신경통. 당연히 이 학생은 자기 할머니의 신경통을 생각해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여쭈었어요. 왜 궁금하냐? 얘 할머니 몸이 불편하셔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. 얘야, 여기 좀 잠깐 앉아라. 지금 이 강의를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 부모님이 보고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. 저는 이 강의가 세상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일본 그리고 그 밖에 위안부를 모르고 있는 제3세계 국가에서도 봤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부터 약 2, 3분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정말 놀라운 사실을 그 학생이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. 얘야, 앉아봐라. 지금 내가 절뚝거리는 것은 신경통이 아니라 내가 10살 때 끌려갔는데 무지막지한 일본군들이 나를 탐하더라. 그래서 온몸으로 거부 저항을 했다. 근데 그 중에 한 놈이 일본 검으로 내 넓적다리를 찔렀단다. 그리고 상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. 1cm 정도 크기의 넓적다리 일본 검으로 찍힌 상처가 있었던 것입니다. 근데 얘야,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할머니들도 몇 분 그런 분이 있단다. 여러분, 그 할머니 신경통 아닙니다. 관절이 아파서 그런 거 아닙니다. 저항하려고, 그것도 10살 때 저항하려고 거부하다가 일본 놈들에게 검으로 찔린 것입니다. 그런데 그 할머니뿐만이 아닙니다. 이거 알고 계시나요?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본다면 아마 일본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. 매춘을 했다고요? 그리고 그 할머니가 그 다음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.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부분입니다. 얘야, 일본의 진정성 어린 사가 나 관심 없어. 나 관심 없다고. 나 정말 여성으로 살고 싶었다고. 그리고 자네와 같은 손녀딸 한번 안고 싶었다고. 나 그 이후로 몸 다 망가졌고, 그리고 지금 90이 넘도록 이렇게 혼자 살고 있어. 아픔을 가지고. 나 단 하루만이라도 여성으로 살고 싶었다고. 그것이 나의 소망이라고. 저는 학생과 자소서를 쓰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울었습니다. 그리고 옆에 있던 학생과 부모님들 모두 다 우셨습니다. 이것이
이 영상이 세상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사실이니까요. 그런데도 일본은 아직까지 진정성 어린 사과는커녕 이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매춘이라고 하는 이음절만 반복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이제 교사가 될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학생들에게 교육해야 하는 것입니다.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. 독도 영유권에 관한 문제, 위안부에 관한 문제, 일본이 아직까지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, 너희들 왜 그러니? 라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 때문에 독도가 자기네 영토이고 무엇 때문에 위안부를 그들은 반성하지 않는지를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잡아서 학생들에게 알려준 후 이것을 왜곡하고 있다고 알려주어야 교사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지금 이 부분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. 그런데도 우리 국민조차도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위안부, 독도만 외치고 있습니다.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은 팩트입니다. 실제로 한 학생이 위안부 할머니들과 대화한 이후의 내용을 저에게 전달해 준 것입니다. 여러분, 좀 무거운 소재였죠. 그러나 현실입니다. 이 다음에 교사가 돼서 이러한 일이 절대로 왜곡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공부하셔서 학생들에게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